1번님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님과 상대방이 서로 어떤 인연이신지 두 분의 인연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님과 상대방 서로 어떤 인연이실까요? 두 분은 뭔가 과거에 많은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만나셨을 가능성이 높은 인연인 것 같아요.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으시든 간에 두 분 다 좀 과거의 인연으로부터의 상처 또는 서로가 그러한 상처를 재생산하고 있다. 우리가 다시 그러한 상처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라는 느낌을 여전히 갖고 계시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두 분이 함께 있을 때에는 뭔가 편안한 느낌도 있고 서로에게 대해서 안정을 주는 느낌도 있지만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내가 과거에 만났던 인연들에서 이러한 점이 불만이었는데 상대방과 만남을 이어가는 중에도 내가 이러한 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구나. 예컨대 1번님이 상대방이 뭔가 회피적인 성향을 보일 때 내가 과거에도 회피적인 사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다시 또 이런 사람을 만나서 내가 휘둘리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 상대방도 상대방 나름대로 과거의 인연에 대해서 뭔가 상처가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을 만났고 내가 예전에 이러한 점으로부터 여러분의 자존심이나 여러분의 그런 말이나 여러분의 행동을 보면서 내가 과거에 느꼈던 그런 아픔을 다시 한번 겪고 있다 라는 느낌이 있으신 카드예요. 그래서 두 분은 좋을 때는 아주 좋지만 나쁠 때는 서로에게 굉장히 독이 되는 말과 행동을 많이 하실 수 있는 카드이고, 아마 지금도 그러한 점 때문에 갈등이 있거나 두 분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모양이어서 두 분의 인연은 조금 오래된 인연들이 더 많지 않으실까 싶어요. 이거는 사귄 지 얼마 안 됐다. 우리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썸이 깨어졌다. 이 정도의 그냥 이별의 상태는 아니고 두 분이 확실하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있고 이 상처가 내가 과거에도 겪었던 상처고 과거에도 겪었던 상실감이구나. 우리 관계는 지금 너무 나에게 그런 커다란 정도의 허탈감을 줘서 나에게 다시 한번 반복적인 상실감을 줘서 내가 어떻게든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내가 상대방과의 인연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 상대방도 나와의 인연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 그런 좀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상대방과 여러분 모두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고 있지만 그 관계에 대해서 이거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내가 이거 결정을 내려야 할 때인 것 같고 큰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성향, 상대방의 에너지를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좀 어떤 에너지를 갖고 계신 분인지.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상대방은 좀 차가운 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리더십이 있고 결정력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런 의사를 잘 설득시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아서 여러분이 그에 끌렸을 수도 있지만 또 이 사람과 관계를 시작해보니 나에게 그런 좀 냉철함, 차가움, 결단력 같은 걸 보여주니 이게 좀 사람이 정이라는 것도 있고 부드러운 것도 있고 좀 그러려니 넘어갈 줄 아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을 차갑게 할까? 왜 이렇게 말을 결정적으로 잘라서 할까? 왜 이렇게 매사에 조금 결단을 내리고 이렇게 말을 그냥 빨리 쳐내려고 하고 조금 부드러운 면모가 없을까라는 지점을 여러분이 좀 마음의 상처를 입었거나 그 사람의 그런 좀 차가운 행동에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나는 사실 그러한 거를 속에 담고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있으실 것 같아요. 상대방이 이거를 의도한 건 아니에요. 상대방이 진짜 성향이 뭔가 맺고 끊음이 확실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 결단력을 행사하는 것을 좋아하고 좀 남들에게 리더처럼 구는 거를 좋아하고
내가 뭔가 갑을 관계가 형성된다면 내가 을이 되는 거를 조금 못 견디시는 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일을 하실 때나 이분의 공적인 상황에서는 이분의 매우 큰 장점이 되죠. 이분이 뭔가 그리고 실질적인 생각, 현실적인 생각을 잘 하시는 분 같기도 하고 그런데 좀 몰두해 있는 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좀 재정적으로 안정되려면 내가 좀 높은 성취를 가져오려면 나는 이런 결단을 해야 되고 나는 이런 행동을 해야 돼 라는 그런 진짜 행동을 취하는데 좀 주저함이 없으시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나는 꼭 달성하겠다라는 목표의식이 강한 분이세요. 근데 이 과정에서 나는 그럼 연애는 약간 뒷전일 수 있다. 나는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과의 관계는 조금 뒤로 미뤄둘 수 있다. 우리가 뭐 데이트를 2주 못해도 내가 이 주에 주말에 뭐 일을 해야 된다면 나는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내가 일을 주중에 많이 해서 피곤하다면 여러분이 나에게 맞춰주는 거는 좀 당연한 것 같다 라는 그러한 면모를 조금 좋게 말하면 독립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면모를 갖고 있어서 여러분이 조금 그런 부분에 섭섭함을 느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성향도 같이 살펴볼게요. 여러분의 성향, 여러분은 어떤 에너지를 가지신 분인지. 이분과 여러분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 순전히 여러분의 좀 인내심에 이유를 두고 있는 것일 수 있겠다라는 모양새가 보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이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어. 내가 이 관계에서 갑이야. 라고 이렇게 겉으로는 자기도 생각할지 몰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지만 1번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인내하고 참아주기 때문에 우리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그래서 조금 나는 위태로움을 느끼고 긴장감을 느껴.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겉으로 약해 보이는 사람이 사실은 속으로 더 강할 때 무섭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겉으로는 잘 받아주고 그래 이번 주 바빠 그러면은 편한 대로 해. 상대방 편한 대로 맞춰주고 스케줄 그냥 봐주고 바빠서 못 본다고 하면 말 한번 차갑게 해도 그냥 넘어가주고 요새 바빠서 곤두서서 저런 거구나 라고 이해해주고 하지만 여러분이 상처를 그냥 속으로 안고 있고 불만을 안고 있고 악감정을 좀 안고 있고 겉으로 표출하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약간 캥기는 게 생기기도 하고 1번이 사실은 나에게 불만이 좀 많을 텐데 얘기를 하지 않고 참고 있구나 속으로 그냥 생각만 하고 있구나 하면서 약간 미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괜히 여러분에게 더 큰 소리를 내고 좀 일부러 더 의기양양하게 기고만장하게 굴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불만을 좀 속으로 누르고 사귀면서 어차피 이거 얘기해봤자 문제만 되고 해결이 안 될 거 나는 그런 필요 없는 싸움은 하고 싶지 않다 라는 좀 대인배적인 생각 하지만 어떤 면으로는 여러분도 상대방과 마찬가지로 약간 회피하고자 하는 모습을 가지셨을 수 있겠다.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바깥으로 꺼내는 거를 매우 싫어해서 그냥 여러분은 겉으로 평안한 상황 겉으로 안정된 상황 그리고 그냥 오늘 그냥 오랜만에 얼굴 보는데 괜히 속 시끄러운 얘기 하기 싫다 라고 그냥 오늘 하루를 평화롭게 보내는 상황을 조금 더 추구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의 그런 조화로움, 당장의 그런 편안함, 당장에 뭔가 속 시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이렇게 버텨서 좀 지내오시다 보니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는 좀 지치고 약간 좀 현타가 오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참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특히 내가 이렇게 과거에도 이렇게 뭔가 싸움을 하는 그런 관계를 안 하다가 관계가 끊어지고 관계가 힘들고 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도 여전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내가 여전히 관계에 있어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구나 라고 좀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고 하는 상황이 여러분이 지금 놓여있는 상황이 아니실까 싶어요. 여러분은 좀 문제를 피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성격이시고 상대방은 뭔가 내가 바쁘면 내가 우선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어서 두 분 간에 뭔가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순간들이 좀 많이 쌓여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최근 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상대방의 근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님 상대방의 근황.
일단 이분 겉으로 보기에도 매우 바쁘시고 매우 번거롭고 매우 번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어디로 이동을 하거나 많이 움직여야 하는 일들, 어디로 뭐 출장을 가든 내가 잠시 뭐 외근을 많이 다니든 되게 몸이 피곤한 상황이 많은 그런 상태라고 생각이 돼요. 이분이 많이 활동해야 되고 그런 활동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자기에게 많은 과제가 주어져 있어서 그러한 내가 과제, 뭐 나의 업무, 나의 성과를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녀야 한다라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 때문에 좀 부담도 크고 압박감도 크고, 하지만 내가 일 욕심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 이거를 어떻게든 해내야 되고 해서 좀 많이 뭐랄까 좀 지쳐있는 상황일 수 있겠다. 일들에 이렇게 치이다 보니 내가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 좀 고달프고, 이동 시간이 너무 길고 일에 쏟아야 하는 시간이 너무 길고 하는 게 좀 버겁다. 그렇지만 이게 나에게 진짜 정녕 보답으로 돌아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약간 좀 흔들리는 상황이기도 해요. 너무 바쁘니까 이게 도대체 누굴 위한 그런 노력인지, 내 손에 그래 쥐는 월급이 크긴 하지, 내가 뭐 돈을 어느 정도 벌고 있긴 하지, 내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긴 하지, 근데 진짜 이게 나에게 의미가 있는 일일까? 내 삶에 있어서 이게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좀 그 바쁜 순간에 이렇게 뭐랄까 불현듯 찾아오는 자기 성찰의 시간, 그런 순간이 지금 이분에게 오신 게 아닐까 싶어요. 약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과의 관계가 지금 여러분이 뭐 헤어진 상황 아니면 서로 좀 휴지기를 갖고 있는 상황이든 여러분과 상대방이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실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단절된 상황 속에서 다른 주변의 사람들과도 그렇게 원만하게 지내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 같아요. 그래서 내 삶이 이게 과연 어디로 흘러가는 삶인지, 나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이게 맞는 건지를 좀 성찰하는 시간이고, 내가 몸이 많이 바쁘고 마음이 많이 지쳐있고 그 와중에 내가 외롭고 좀 허망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상태가 지금 상대방의 근황이 아니신가 싶어요. 상대방이 어떻게 지내는지 난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상대방이 좀 일로 많이 바쁘고 지쳐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상대방 잘 지내는 것 같던데? 인스타나 이런 거 보는데? 하시는 분들은 상대방이 뭔가 그래도 많은 그런 과부하가 걸려있는 상황이고 마음속으로 단절감을 좀 크게 느끼고 있고, 이게 허무하다라는 생각, 내가 가는 길이 이게 맞냐? 라는 이런 자괴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해서, 1번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감정, 지금 상대방이 1번님에 대해서는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실까요? 지금 1번님에 대한 감정. 지금 1번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완득카드만 나온 걸 보면 어떻게든 이 소통에 물꼬를 트고 싶다, 내가 어떻게든 연락을 하고 싶고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내 속마음을 전달하고 싶다 라는 갈망이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이러한 갈망이 너무 뜨겁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매우 서툴기도 해요. 이분이 그런 갑을 관계에서 나는 갑이 되는 게 맞고 내가 좀 관계를 주도하는 게 맞고, 뭔가 나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고 싶고 내가 그 사람에게 가끔은 함부로 굴어도 되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이기적으로 하시는 분, 자기중심적으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감정의 표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매우 서투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모양이 보여요. 자기가 마음은 들끓는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속이 좀 동동 탄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뭔가 그런 좋은 생각이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과 다시 만날 그런 건수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혼란스럽고 혼돈스럽다 라는 게 지금 이분의 가장 큰 마음 상황이거든요. 어떻게든 내 마음을 전달하고 싶고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적어도 내 상태나 내 속마음, 내 최근의 그런 공허함 같은 거를 좀 얘기하고 싶다 라는 감정이 있지만 정확히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지, 어떻게 말문을 터야 할 것인지, 그리고 뭔가 말을 먼저 하면 지는 것 같고 이 관계에서 밀리는 것 같고 좀 그렇게 되기는 싫고, 내가 뭔가 이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좀
우위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방법, 묘수를 찾지는 못하겠다. 여러분에게 아무렇지 않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내가 찾지 못해서 매우 혼란스럽고 갈등이 되고 머릿속이 복잡하다라는 게 지금 상대방의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방향 자체는 매우 확실한데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지금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상대방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관계. 와, 그래도 상대방은 이 관계가 쉽게 깨질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지금 여러분이 연락이 안 된다. 여러분과 상대방의 관계가 우리는 이미 사실 끝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쪽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1번님들이 계시다면 상대방은 의외로 이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근거 없이라고까지 느껴지는 그런 강력한 기대 아니면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이 관계는 쉽게 이렇게 흩어질 관계가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이 관계는 자기 과거의 그런 트라우마를 좀 환기시킬 만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옛날 자신을 아프게 했던 그런 사람의 특징을 갖고 있다거나 뭔가 여러분이 했던 행동이나 말이 상대방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남겼을 수 있다라는 관계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과 여러분이 맺어온 관계가 짧은 관계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아니면 아주 밀도 있게 그리고 뭐 결혼이나 같이 사는 거나 이런 좀 진지한 관계를 생각해본 관계이실 것 같거든요. 상대방은 여전히 우리의 그런 관계가 쉽게 끊어질 만한 관계는 아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분명히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나에게 다시 돌아올 관계이고 내가 다시 끌고 나갈 수 있는 관계이다. 내가 다시 지켜나갈 수 있는 관계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서 지금 어떻게 라고 하면 그 방법은 모르지만 내가 미래에 대해 우리 관계의 모양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다. 라는 게 지금 상대방의 속마음이에요. 다만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다리를 건널 방법을 모르겠어. 라는 게 이제 상대방의 좀 혼란한 마음인 것 같아요. 이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주도하고 싶다라는 감정이 강하고 그리고 관계는 반드시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확신도 좀 강한 것 같아서 여러분과 관계가 보통 인연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떠올릴 때 좀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이 나를 떠올릴 때 가장 많이 하는 생각. 나를 떠올릴 때 가장 많이 하는 생각. 그래서 여러분은 자기에게 참 얘기를 안 해요. 속마음 표현을 참 안 하고 저 사람 속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상대방이 여러분을 보는 그런 시선이에요. 상대방은 여러분이 참고 있는 걸 알고 있고 여러분이 뭔가 화가 나도 감정이 상해도 참고 받아주고 넘어가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은 지금 여러분이 나에게 완전히 지쳤을 거야. 나에게 완전 질려버렸을 거야. 그래서 나도 먼저 얘기를 못 하겠고 그래서 나도 이렇게 그냥 멀리서 내 삶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어. 나는 1번님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1번님은 저기서 고고하게 그냥 언제나처럼 혼자서 고고하게 편안하게 있을 것 같아. 우리 관계는 그냥 옛날로 그냥 넘겨버렸을 것 같아. 라는 게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해서 하는 생각이거든요. 여러분은 뭔가 더 나은 상황을 향해서 떠났을 것 같고 내 관계, 우리의 관계, 이런 정체된 관계, 이런 끊어진 관계에 대해서는 뭔가 미련을 갖지 않고 저기서 그냥 자기의 길로 걸어 나가고 있을 것 같아 라는 게 상당히 좀 확신 아닌 확신이고 이때까지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주었던 인상도 그러한 인상 같아요. 뭔가 나만의 꼭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 라는 생각까지는 하지 않지만 여러분은 어쩌면 내가 없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더 편안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나한테 완전히 뭔가 질렸을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변화를 깨야 할 거고
우리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그냥 놓고 떠나는 것도 그렇게 망설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포기했을 것 같다. 나를 놓고 혼자서 잘 지내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 관계에 대한 생각과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서로 상충하는 게 여러분이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이 그만큼 상대방에게 자꾸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내 마음을 전달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상대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뭐 어떤 행동을 취해달라거나 오히려 이런 거는 좀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을 뭐랄까 조금 견뎌달라라는 느낌으로 더 강하게 오거든요. 여러분이 뭐 나에게 먼저 연락해줘, 여러분이 먼저 나에게 행동을 취해줘라기보다는 우리 상황이 지금 많이 힘든 거를 알고 여러분이 뭔가 이 상황에 그리고 나에게 질려 있을 거를 알아. 하지만 뭔가 그렇다고 해서 1번님이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다른 관계를 시작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뭔가 나에게 먼저 연락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관계에 있어서 미래에는 어떠한 보상이 있을 거고 미래에는 어떠한 만남이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이 복잡한 문제, 지금 우리에게 쌓여있는 이 갈등들에 대해서 뭐 당장 어떻게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좋고 뭐 나에게 먼저 화해하거나 뭐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좋아. 다만 그냥 주변에 다른 사람들과 아니면 뭐 다른 연인과 새로운 시작을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약간 이런 소극적인 바람? 소극적인 그런 제안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만날까봐 그게 좀 약간 전전긍긍한 포인트인 거고, 그만큼 여러분이 이 관계에 있어서 자기를 많이 참아줬고 자기에게 좀 질려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상대방의 짐작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좀 어떤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을지 상대방의 행동력을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의 3개월 보겠습니다. 3개월 동안의 행동력. 지금 상대방의 예상되는 행동력. 상대방이 한 달째에는 좀 행동하기 힘들 것 같아요. 지금 한 달째에는 일이 매우 많거나 자기 스스로 좀 혼란스럽거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내가 갈피를 잡을 수 없다, 그 방법을 찾을 수 없다 해서 첫 달째에는 좀 많이 혼자서 방황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여러분이 나를 이미 떠났을 거야, 여러분이 이미 나를 놓았을 거야 라고 스스로 이렇게 좀 의기소침해 가면서 조금 이렇게 침체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데, 두 번째 달에는 아니야, 이럴 바에야 그냥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번 다가가 보자 라고 이렇게 움직임을 취할 것 같고, 두 번째 달에 뭔가 내가 움직임을 취해도 여러분의 반응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또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초심자의 마음을 제대로 갖지 못하거나 하면 세 번째 달에는 그 초심자의 마음을 갖지 못한 것 자체를 아주 크게 회개하고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나와서 뭔가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의 상대방의 움직임이 확실히 행동이 취해질 것 같아서 사실 1번님 상대방 굉장히 애고가 강하신 분이어가지고 좀 행동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행동하실 것 같아요. 마치 새로 시작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실 것 같고, 그게 좀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내가 이럴 바에야, 이렇게 속으로 전전긍긍할 바에야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여러분을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새로 시작하듯이 여러분에게 다가가자라는 게 상대방의 좀 생각인 것 같아서 상대방의 행동을 한 2달째, 3달째에 한번 지켜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과의 그런 인연이 지금 많이 좀 힘드실 것 같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상대방이 행동을 취하는 것을 먼저 기다리고 계시다면 이렇게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로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오라클 카드도 같이 모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을 위한 오라클 카드. 1번님을 위한 오라클 카드.
뭔가 여러분 스스로를 나쁜 감정으로부터 치유하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악감정이라든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디톡스 하듯이 좀 쏟아내시고 풀어내세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뽑으신 카드도 결국에는 그 마치 첫사랑처럼 이렇게 순수하고 이렇게 첫사랑처럼 약간은 순진하지만 그만큼 또 순수한 형태의 사랑, 마치 처음 시작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의 형태를 처음에 선택하셨듯이 여러분이 만약 상대방과 새로운 시작을 원하신다면 지금 품고 있는, 속에 뭔가 품고 있는 앙금들, 상대방과 잘 소통되지 못했던 그런 감정들을 한번 깨끗하게 털어내시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상대방이 뭔가 자기 자신도 그러한 과정을 겪고 움직일 것 같다 라는 게 전체적으로 카드가 얘기하는 바인 것 같아서 1번님 한번 상대방과의 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카드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번님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번님과 상대방이 서로 어떤 인연이실지 두 분의 인연성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번님과 상대방 서로 어떤 인연이실까요? 2번님과 상대방. 이번님과 상대방은 서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예상하지 못했던 관계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번님도 이렇게 크게 연애할 마음이 아니었고 상대방도 뭐 마찬가지로 이번님을 보면서 뭔가 나와 연애할 사람이다 라고 예상하지는 못했던 관계로서 뭔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만나는 사람이 있었을 수 있고 상대방은 상대방대로 만나는 사람이 있었을 수 있고 여러분은 상대방을 연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아는 사람, 뭐 친구의 친구, 지인의 지인, 아니 공적 관계 정도로 이제 그냥 알고 계시는 분으로 그냥 관계의 그런 관계의 형성 포인트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셨을 수 있고 상대방도 여러분을 보면서 뭐 그냥 호감은 가지만 뭔가 나와 이렇게 이성으로서 이렇게 나와 연인으로서 발전할 관계는 아닌 사람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셨던 관계가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두 분이 뭔가 예상치 않게 정말 두 분의 예상을 그런 빗나가서 어떠한 그냥 어떠한 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의 계기로 두 분이 이렇게 그냥 갑작스럽게 연애를 시작하시거나 갑작스럽게 우리 관계를 뭔가 개시하게 되었거나 두 분이 서로를 좀 다르게 보는 그런 순간이 있었거나 그래서 뭔가 관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떨떠름하기도 하고 내가 이 사람을 잘 알지 못하는데 그냥 직장 동료로 알고 있었는데 내가 이 사람과 이렇게 얼떨결에 연인으로서 발전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고 우리 관계가 그렇게 해서 오래 갈까? 이게 뭐 맞는 관계인가?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만나다가 흐지부지 끝낼 관계인가? 라는 생각을 하셨을 만한 관계인데 의외로 여러분과 상대방이 합이 잘 맞아요. 여러분이 원래 만났던 다른 이성들, 다른 연인들에 비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주는 그런 에너지가 굉장히 좋고 긍정적이었고 상대방도 내가 이때까지 여러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번님이 나에게 주는 이런 애정이나 에너지 같은 것이 다른 사람들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두 분이 예상치 못하게 시작하시는 인연이지만 그 인연은 오히려 그래서 더 좋았다. 오히려 그래서 더 좋고 서로에게 더 긍정적인 힘, 긍정적인 에너지 그리고 정서적인 지지를 많이 해주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과 여러분의 인연으로만 보면 과거의 그런 인연들을 다 지울 수 있을 정도의 인연 그리고 내가 예상치 못했지만 나에게 큰 편안함을 가져다 주는 인연인데 지금 두 분이 어떤 갈등을 갖고 계실지 상대방의 그러면 에너지, 상대방의 성향, 상대방이 좀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어떤 에너지를 갖고 계신 분인지
2번님 상대방의 성향. 2번님 상대방은 이렇게 잘 끌어오르기도 하고 뭔가 나는 이래도 매진해. 그리고 뭐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해. 에너지가 좀 넘치고 텐션이 높으신 분이라는 느낌이 강해요. 뭔가 자신이 다재다능하다는 생각을 하실 법한 느낌의 성향이에요. 뭔가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내가 즐기고 싶은 취미생활도 많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고 그래서 뭐 일주일에 5일은 약속을 잡는다. 그리고 주말에는 내 동호회 활동을 한다. 내가 일에도 완전히 홀릭해서 뭐 밤새면서 작업을 하고 한다. 근데 나는 또 여가도 즐겨야 되고 사람들과 술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그 와중에 좋은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되고 좋은 사람으로 좀 알려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실제로 좀 좋은 분이실 것 같아요. 아니면 좋은 평가를 받는 분. 자기가 이렇게 그렇게 관계를 맺어나가는데 에너지를 아낌없이 투자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도 좋고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쟤는 무슨 아직도 에너지가 철철 넘치네? 라는 그런 느낌. 우리는 이미 다 지쳤는데 쟤는 아직도 텐션이 업이네? 그런 느낌을 주지만 오히려 그래서 좀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고 긍정적인 느낌으로 다가가고 하는 분이 상대방이 아니실까 싶어요. 그래서 에너지 텐션이 좀 높고 욕심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그리고 어떤 재정적인 성취에 대해서도 강한 목표가 있고 주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도 가져나가고 싶고 그리고 일적으로도 성공하고 싶고 뭔가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원대해요. 근데 그 원대한 게 막 야망이 넘쳐 부담스러워 이렇다기보다는 저 사람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자기가 즐기고 싶은 활동도 열심히 하고 사람도 열심히 만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참 지치지 않는구나 라는 그런 인상을 여러분이 충분히 가지셨을 것 같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평가를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2번님은 좀 어떤 성향을 가지시고 계신 분인지 2번님의 성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2번님의 성향. 이번님도 조금 노력을 절대 게을리하시지는 않는 분 같아요. 근데 상대방은 그런 에너지 텐션이 아주 높고 좀 바깥으로 분출하는 성향이라면 여러분은 혼자서 조금 이 악물고 하지만 내가 한번 해볼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자 하고 쉽게 포기하시지 않는 분, 근성이 있으신 분이 여러분이 아닌가 싶어요. 상대방은 이렇게 막 정말 열정을 온데만데 쏟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대문자 2로 이렇게 보일 수 있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자기 에너지를 전력 투구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는데 여러분은 남들이 보기에는 뭔가 그렇게 끈덕진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약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다른 사람들과 좀 조화롭게 지내고 내가 좀 뭐 물러날 줄도 알고 내가 먼저 얘기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거기에 좋아 그냥 이렇게 동조하고 하는 상황을 조금 더 편안하게 느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속으로 혼자만의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뭔가 그것만 매진하게 돼요. 여러분이 난 이걸 꼭 달성하겠어 라는 이렇게 주먹을 꼭 쥐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은 뭐 오늘도 운동 갔고 내일도 운동 가는데 모레도 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거를 루틴을 계속 가져가시는 분이고 그 루틴의 그 실천 과정에 다른 사람들의 뭐 개입이 있든 관여가 있든 방해가 있든 크게 개의치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겉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마이 페이스고 뭔가 나만의 길이 있고 나만의 그런 텐션이 있고 나만의 일을 추진하는 방식이나 나만의 가치관 내 세계가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상대방과 여러분이 첫인상이 매우 다르고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느낌이 매우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물어도 아마 매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피해를 주지 않아. 근데 그 사람은 매우 근성이 있고 사실은 매우 탄력성이 좋은 사람이야. 어떤 외부의 충격에 쉽게 흔들리지 않아. 라는 평가를 받으실 만한 분이 여러분의 성향이고 여러분의 그런 기본적인 기운이 아닌가 싶어요. 상대방과 여러분이 약간 이렇게 부합하는 면도 있고 서로 이렇게 대조적인 면도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관계를
시작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맞는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서로 좀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 라고 만들게 한 지점이 이 지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그러면 상대방의 최근 근황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상대방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2번님 상대방의 최근 근황. 심상치 않죠? 2번님 상대방이 지금 마음이 아주 혼란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여러모로 좀 충격을 받고 있거나 내 자신이 완전히 붕괴됐다. 내 자신이 뭐랄까 인생의 분기점에 왔다. 내 자신이 여태까지 익숙했던 것을 다 버리고 새롭게 내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아마 이거는 좀 반강제적인 상황이 많을 거예요. 내가 새롭게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구나. 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든 이직을 하든 아니면 뭐 아예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든 내가 직업을 바꾸든 뭔가 나에게 있어서 큰 변화가 있고 내가 이거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고 이것이 나에게 어떤 도전이고 어떤 정말 쉽지 않은 노력이지만 그래도 내가 이거를 끝까지 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나는 지금 벼랑 끝에 있다. 이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나는 벼랑 아래로 떨어질 거고 이거를 제대로 하면 그러면 내 인생에 있어서 그 다음 단계가 펼쳐질 거다 라고 생각할 만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분이 현실적인 문제, 자기 직업, 직장에서의 문제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고 아니면 자기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일이 뭐 어떠한 활동이 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어떠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 그래서 아마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고 자기 일에 있어서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왔고 자기에게 어려운 선택 그리고 어려운 그런 노력을 계속 해야만 하는 상황이 놓여 있는데 결코 이게 이분에게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게 에너지 텐션이 높은 분이고 기운이 높은 분이고 기세가 좋은 분이고 해도 자기가 지금 절벽에 매달려 있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그래서 다른 데 뭔가 눈을 돌릴 만한 여력이 없어요. 자기 인생이 지금 자기 생각에는 너무 비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너무 이게 내 인생이 이게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 위태롭게 느껴질 수도 있고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든 내가 참지 않으면 견디지 않으면 그 다음은 없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 그 도전에만 어떠한 힘든 상황에만 완전히 몰두하고 계신 상황이 아닐까 싶어서 지금 여러분과 어떤 소통을 한다고 해도 굉장히 대면대면하게 하겠죠. 자기가 집중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자기가 이 시점이 너무 자기에게 중요한 시점이고 이런 모습을 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도 할 법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매우 대면대면하게 여러분의 상황을 뭐 고려하지 않거나 자기 상황을 공유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소통이 그것도 간혹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에게 자기 이런 상황을 온전하게 공유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상대방이 그러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지금 2번님에게 느끼는 감정을 보도록 할게요. 2번님에게 어떤 감정을 갖고 있을까요? 이번님에게 갖고 있는 감정은 정말 뭐랄까 실질적이에요. 이게 뭐 우리 사이가 너무 낭만적이야, 너무 로맨틱해 이런 느낌은 없어요. 하지만 이번님과의 관계는 이 사람에게 그냥 현실의 그런 존재이고 앞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할 그런 상대가 이번님인 거예요. 자기가 어떤 꿈 같은 그런 이상향 같은 그리고 뭔가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연인이 이번님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님은 뭔가 인생에 있어서 뭔가 현실적인 고민, 실질적인 관계를 구축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상대방이고 그러한 고민을 같이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러한 고민을 해결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한마디로 같이 잘 살고 싶은, 같이 이렇게 동거를 하고 결혼을 하고 가족을 꾸리고 뭐 다른 사람들이 살듯이 그렇게 평범한 이야기, 평범한 삶을 같이 꾸리고픈 사람이 여러분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은 그게 마음처럼 풀리지가 않아요. 자기가 그 안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압박감이 너무 크고, 여러분과 같이 누리고 싶은 것은 풍요이지 자기의 그런 고민을 나누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자기의 그런 심각한 상황을 모면해야, 심각한 상황을 극복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누릴 그런 풍요로운, 평안한, 안정된 뭐 동거 생활이든 결혼 생활이든 현실적인 연인으로서의 생활이든 그런 것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자기가 너무 무기력해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 갇혀있는 느낌이 들고 자기가 해결하기 힘든 문제 속에 놓여있다 보니까 뭔가 좌절감을 느껴요. 여러분을 생각하면 좌절감이 들고, 내가 뭔가 해줘야 할 것을 해주지 못했다는 그런 뭐랄까 답답함도 들고 압박감도 들고, 그리고 여러분이 나에게 실망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정신적인 좌절이 가장 큰 상황. 이거는 여러분이 실제로 나는 실망하지 않았는데요, 그런 기대를 한 적이 없는데요, 나는 그런 현실적인 기대를 이 사람에게 한 적이 없는데 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가치관이 그런 사람이고 이 사람이 여러분을 그런 현실적인 뭐 결혼의 상대방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집을 마련할 뭐 결혼식을 준비할 만한 여력이 안 되네, 그러니까 이번이 나에게 실망하겠지? 이거는 이 사람의 논리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생각하면 그런 뭐랄까 좌절감이 좀 크게 든다라는 게 상대방의 여러분에 대한 감정 같아요. 그럼 상대방이 지금 우리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이번에 상대방이 우리 관계에 대해서 하는 생각. 그래서 우리 관계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놓을 생각이 없거든요. 이 사람은 같이 가고 싶고 같이 나아가고 싶고, 아까 두 분이 예상치 못하게 시작했지만 시작하고 나니 합이 정말 잘 맞더라 라는 그런 관계는 상대방이 너무나 크게 알고 깨닫는 바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뭐 연애를 몇 번 했든 뭐 여러 사람을 얼마나 만났든 간에 여러분과 이렇게 관계가 깊어질 줄 몰랐는데, 이렇게 내가 여러분을 진지하게 생각할 줄 몰랐는데, 근데 만나고 보니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고 결혼을 생각하게 되고 같이 사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뭔가 구체적인 미래를 생각하게 된다. 우리가 그만큼 서로 좀 영감을 주고 인생에 있어서 열정을 주고 그리고 서로를 지지해주는 그런 파트너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늘 했어요. 지금도 상대방은 그런 생각을 여전히 우리 관계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관계를 지키고 싶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지키고 싶고, 자기가 어떻게든 노력을 할 수 있다면 노력하고 싶은데, 근데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게 지금 자기에게는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노력하고 싶은 그런 꿈이랄까 그런 포부가 있는데, 평소의 텐션이나 평소의 에너지라면 이거를 했을 텐데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은 도저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뭔가 자꾸 내가 내 스스로 숨어들게 하고, 내가 좀 조금 더 에너지가 나면, 조금 더 이 상황이 나아지면, 조금 내가 회복이 되면 그렇게 해야지 라고 자꾸 미루게 한다. 자꾸 약간 그래, 지금은 아니야, 내가 지금은 내 스스로 다 잡을 때야, 내가 지금은 더 나은 상황을 만들 때야, 지금 이렇게 모든 게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관계를 안정화시킬 수는 없어, 우리 관계를 재개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더 나은 상황, 뭔가 이번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나의 모습, 이번님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의 상태, 이번님에게 그래도 좀 떳떳한 나의 상황을 만들어서 내 자신을 회복해서 그렇게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해서 그쵸,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힘들어서 우리 관계에 마음만큼 집중할 수 없어 라는 거를 좀 피력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떠올릴 때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무엇일지, 상대방이 이번님을 떠올릴 때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무엇일지 보겠습니다. 나를 떠올릴 때 가장 많이 하는 생각.
이번님은 자기 인생에서 예상치 못하게 만난 너무나 큰 행운이고 너무나 큰 행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자기에게 그런 큰 행복이자 자기가 도저히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뭔가 잡혀 들어온 닿지 않는 곳에 있을 줄 알았는데 손에 이렇게 잡힌 자신의 그런 환상적인 그런 파트너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런 자신을 지지해주고 뭔가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자기를 이렇게 정서적으로 잘 북돋아주고 아까 여러분은 매우 탄력성이 좋은 분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처럼 이 사람도 여러분이 외부의 뭔가 평가나 어떤 외부의 그런 인식에 크게 휘둘리지 않는다. 자기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이고 자기 가치관이 확실한 사람이다. 상대방은 뭔가 다른 사람들의 평가,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쌓고 싶고 그래서 동호회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술도 마시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의 템포, 여러분의 루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뭔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내 자신을 지지해주고 내 자신을 뭔가 지탱해주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그 정도로 마음의 여유, 마음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게 여러분을 생각하면 가장 크게 떠오르는 생각이라는 것이 상대방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과 내가 옛날의 그런 관계로부터는 확실히 멀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분을 생각하면 좀 슬프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나에게 그렇게 큰 태양 같은 존재, 말 그대로 저기 하늘에 빛나는 그런 존재였는데 근데 그 존재가 나에게서 좀 멀어진 것 같아서 많이 슬프고 안타깝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도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벌어진 것에 대해서 조금은 안타까워하고 좀 슬퍼하고 정서적으로 좀 감흥해주고 있지 않을까? 아마 나를 생각해주고 좀 이해해주고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상대가 나에게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 혹시 이번님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지, 상대방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까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조금 뭐랄까 기대를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어떤 행동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여러분의 어떤 자세, 태도를 기다리는데 여러분이 인자한 사람인 거 나 알아. 인내하는 사람인 거 나 알고. 그러니까 좀 더 인내해주고 좀 더 인자하게 기다려줄 수 있겠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치 왕처럼 다른 사람들을 다 포용해주는 그런 어른처럼 여러분이 좀 그런 태도를 가져줄 수 있겠니? 지금 네가 나 때문에 불안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예민한 상황일 것처럼 느껴져. 그런데 네가 좀 감정적으로 좀 통제되어 있고 균형 잡혀 있고 그냥 차분하게 때가 되면 해결될 거야 라고 이렇게 조금 생각해주면 좋겠어. 뭔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감정적인 그런 성숙함을 조금 더 발휘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관계에 대해서 한 번쯤은 나에게 확신을 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2번님이 나는 여기에 잘 기다리고 있어. 나는 여기에 잘 있어. 라는 그런 표시를 그 정도만 내줘도 나는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기대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뭐 굳이 뭐 어떤 격정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을 원한다기보다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잘 있다. 나는 우리 관계에 대해서 여전히 가져갈 마음이 있다 라는 그런 확신을 자신에게 준다면 그게 더 이상 큰 힘이 될 수 없다. 그 정도의 여러분의 그런 인내심, 인내력, 내가 기다리겠다 라는 그러한 말 한마디가 나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될 것 같다 라는 게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좀 기대하고 있는 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탄력성을, 여러분이 관계에서 어떤 상처를 받았든 지금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든 한 번만 더 마치 왕처럼 발휘해줄 수 있겠니?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3개월 내에 좀 행동할 모양이 있는지 상대방의 행동력을 3개월로 볼게요. 상대방의 3개월 내 행동력.
뭔가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거는 그나마 첫째 딸인 것 같아요. 첫째 딸에는 상대방이 좀 갑작스럽게 연락을 취해오거나 여러분에게 뜬금없는 연락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좀 감정적인 메시지가 아니어서 감성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어떤 뭐 애정이 담겨 있거나 우리 관계를 어떻게 하자라는 얘기가 아닐 수 있어서 여러분이 좀 당황하실 수도 있겠다.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그냥 연락을 취하고 행동을 취한 건데, 근데 뭔가 지금 자기 상태가 다 해결되지 않는 상태고 자기 논리로는 지금 뭔가 내가 우리 관계를 다시 시작하자, 우리 관계를 어떻게 해보자 라고 하는 건 좀 때가 아닌 것 같아, 시기상조인 것 같아 라고 액션은 취하지만 그 액션 안에 내용이 없는 그런 형태가 아마 상대방의 첫째 딸의 행동일 수 있다. 상대방이 첫째 딸에 만약에 뭐 연락을 하는데 이게 어쩌자는 건지 싶으면 여러분이 이때 그냥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상대방이 첫째 딸에 행동한 다음에는 뭐 그 뒤에는 그 행동이 그냥 좀 뜨뜻미지근한 형태로 그냥 이어지면서 좀 기다리고 수동적인 형태로 좀 변하거든요. 일단 행동은 내가 취했는데 그 안에 알맹이가 없다는 건 난 알지.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한번 움직였으니까 이번님이 뭐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 끌어나가주지 않을까? 어떻게든 결정을 해주지 않을까? 라는 게 사람의 기대이고 이 사람의 좀 심리가 되는 것 같아서 상대방이 좀 이렇게 소강 상태를 보여요. 마음적으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좀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세가 되어서 이 사람이 첫째 딸에 뭐 그러한 행동, 좀 내용 없는 행동을 취한다면 여러분이 그거를 좀 계기로 삼아서 이렇게 끌어나가 보시는 것도 상대방과의 그런 관계를 다시 이렇게 이어나가시고자 한다면 그것이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라클 카드도 같이 좀 뽑아볼게요. 여러분을 위한 오라클 카드. 오, 1번님이랑 똑같은 카드가 나왔어요. 1번님의 상대방이랑 약간 비슷한 특징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똑같은 오라클 카드가 나와가지고 1번님 리딩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하네요.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그런 감정을, 불안한 감정, 불편한 감정, 상대방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여러분이 좀 놓아주실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를 오라클 카드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처음에 뽑으신 카드는 여러분의 그런 연애, 여러분의 그런 인생, 여러분의 관계의 주도권은 여러분에게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대방의 행동에 모든 걸 맡길 필요가 없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페이스가 있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애정, 그리고 그런 애정에 대한 가치관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접어주고 그냥 상대방이 텐션이 좋으니까, 에너지가 좋으니까 그렇게 맞춰주고 이번에도 네가 먼저 접근할 때까지 난 기다릴 거야 라는 이러한 것보다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움직이고 싶다면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이 뭐 그래 좀 더 기다리지 뭐 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하지만 어쨌든 그 결정하는 주체는 여러분이 되시는 것이 맞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좀 마이페이스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그런 에너지, 다른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는 에너지가 있으신 분들이어서 그러한 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여러분이 불편한 감정이 있다면 좀 놓아주시고, 상대방이 이렇게 내용 없는 행동을 할 때 내가 어떻게 결정할지 좀 생각해 보시면 상대방과 관계를 좀 잘 가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카드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님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번님과 상대방 서로 어떤 인연이실지 두 분의 인연성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3번님과 상대방 서로 어떤 인연이실까요? 두 분의 인연성은 한마디로 정말 좋아요. 두 분이 인연을 계속 잘 가져나가신다면
두 분이 현실적으로도 평안하고 안정되게,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잘 절제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연성이거든요. 두 분이 이렇게 뭐랄까 좀 불타는 사랑, 격정적인 사랑, 우린 이런 건 좀 아닌데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지만 두 분 다 좀 나이가 있으시거나 감정적으로 좀 성숙하시거나 여러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만나서 이런 인연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상대방 모두 어떤 현실적인 감각도 있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도 알고, 관계에 있어서 뭔가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 읽어낼 줄도 알고, 그러니까 좀 인생의 연륜이 쌓이신 상태, 아니면 내가 좀 어린 나이에 철이 좀 빨리 들었다 라는 상태.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과 여러분이 좀 어른스러운 관계를 가져나갈 수 있는 게 두 분의 인연성인 것 같고, 두 분이 대신 우리는 좀 그런 열정적인 그런 소통이나 그런 게 부족해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잘 싸우지도 않네, 이렇게 잘 싸워야 좋은 커플이라는데. 그리고 지금 어떤 우리의 단절도 이렇게 우리가 싸우지 않은 결과일 수 있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자꾸 톤다운하고 상대방에게 내가 느끼는 말을 다 얘기하지 않고 좀 절제를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그냥 너무 관계가 경색되어 버렸다, 이렇게 소강되어 버렸다, 권태로워져 버렸다, 그리고 이게 드문드문해져 버렸다, 뭔가 희미해져 버렸다 라는 느낌을 여러분과 상대방이 모두 받으실 수 있고, 자연스럽게 우리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내가 정말 이 사람을 필요로 하는 관계인지, 아니면 그냥 시기가 시기인지라 그냥 유지되는 관계인지, 이런 관계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시점도 이미 찾아오셨거나 지금이 바로 그런 시점일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두 분이 이미 여러 관계를 경험하시고 이런 사랑도 해보고 저런 사랑도 해보고 내가 정말 뜨겁게 좋아하는 사람과도 연애도 해보고, 그리고 지금 이 사람과 연애를 비교해보니 이게 나이 때문인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의 문제인 건지 나의 문제인 건지, 뭔가 모든 게 조금 의문점이 생기는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다라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두 분이 다 성숙하셔서 느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분이 좀 어른들처럼 어른들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를 싫어하고 갈등을 외부적으로 표출하지 않잖아요. 그냥 단절하고 넘어갈 뿐. 그래서 조금 그런 경향을 두 분 다 보이시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이 이렇게 그래서 잘 맞을 때에는 굉장히 평화롭고 조화롭게 잘 지나가는데, 뭔가 좀 딱딱하게 굳었다라고 생각이 될 때에는 뭔가 서로가 겉에 있는 얘기만 하고 속에 있는 얘기를 잘 안 하게 되는 그러한 지점도 좀 있으신 관계가 아닌가 싶은데, 근데 관계성은 굉장히 좋지만 그래서 그러한 지점이 약간 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인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상대방의 성향을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3번님 상대방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님 상대방의 성향. 3번님 상대방은 확실히 조금 나이가 있으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기가 인생에 있어서 경험할 것도 많이 경험해봤고, 이런저런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고, 이 사람을 만났더니 이 점이 좀 별로였고, 저 사람을 만났더니 저 점이 좀 별로였고 해서 나는 뭐 내가 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현실적으로 그런 완전한 이상형을 만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인간 관계에 있어서 이러저러한 점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나는 조금 나쁘게 말하자면 좀 이기적이고, 내 비밀을 감추고 내 약점을 감추고 조금 이렇게 머리를 굴리는 그런 사랑을 하련다 그런 연애를 하련다 라는 성향을 가지신 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손해보는 관계는 하고 싶지 않다 라는 게 이분의 좀 성향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기가 약점을 드러내거나 하진 않겠다, 뭔가 내 약점은 지키고 싶고 내 비밀을 지키고 싶다 라는 약간은 비밀스러운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신 분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뭐 감정적으로 인색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상대방도 자신이 감정이
동할 때에는 이거를 충분히 베풀고 보여주고 여러분에게도 애정 표현을 하고 자기가 뭔가 이거는 내 상처와는 무관해, 내 약점과는 무관해 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펑펑 베풀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뭔가 여러분이 이 사람의 약점을 건드리거나 치부를 건드리거나 하면 그때부터는 입을 꾹 닫는 거죠. 거기는 내 선이야. 넘어오지 마. 건드리지 마. 라고 자기가 좀 거리감을 두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지점에서 여러분과 상대방이 서로 좀 냉담함을 느끼고 그래 저 사람은 이런 얘기하는 거 싫어하지. 저 사람은 뭔가 우리 관계에 대해서 장기적인 얘기,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걸 싫어하지. 라든지 저 사람은 가족 얘기하는 거 싫어하지. 저 사람만이 갖고 있는 그런 보호의 공간, 자기만의 공간이 있을 것 같고 그 사람이 이거를 넘어오지 않게 여러분에게 뭔가 차가운 태도를 보였거나 굉장히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기적인 면모를 보였거나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래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그 지점을 자꾸 건드리겠어. 나도 그 얘기 그럼 안 해. 이러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서로 간에 이제 딱지가 좀 굳은 부분이 있어 보인다 라는 게 상대방의 성향을 통해서 조금 나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자기 약점을 아니면 자기만의 그런 세이프티 존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그리고 내가 이 부분은 좀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잘 넣어주지 않는다 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성향은 어떨지 여러분의 성향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3번님들의 에너지. 3번님은 스스로 좀 독립적인 분이에요. 내가 독립적인 사람이라고 늘 생각해왔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가치관은 마찬가지고 나 혼자서 그냥 결혼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짝을 이루지 않고 살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을 늘 갖고 계신데 근데 상대방을 만나고 약간 그런 가치관이 바뀌었다. 내 스스로 그런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지점이 있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나는 그냥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 와중에 혼자 살아가고 고루한 삶의 그런 싱글로서의 그런 삶을 즐긴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상대방과 만나고 얘기를 해보고 좀 감정적으로 조화로운 그런 성숙한 관계를 맺다 보니 뭔가 사람이 혼자서가 아니라 둘이 살아도 괜찮을 것 같고 둘이 가족이 되어도 괜찮을 것 같고 둘이 셋이 되고 셋이 넷이 되고 이런 좀 남들이 다 꾸리는 그런 가정의 형태 그런 남들이 통속적이라고 하든 너무 전형적이라고 하든 그러한 가정의 형태를 꾸리는 것도 나는 생각해보고 싶고 그래서 결혼, 가정, 동거 이런 얘기들을 나는 좀 꺼내보고 싶기도 했는데 근데 뭔가 이게 상대방이 그런 안전지대에 걸려있더라. 그래서 그냥 그래 나 원래 독립적인 여성이야. 나 원래 독립적인 사람이야. 나 원래 혼자 잘 살려고 했던 사람이고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같이 사는 삶에 관심 없었어. 그거는 내가 원하는 가치관이 아니었어. 그런데 뭔가 그런 얘기를 꺼내는 내 자신이 조금 비굴하게 느껴지고 비루하게 느껴져 라는 지점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 원래 내 가치관은 그런 게 아니야 라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이렇게 지키려고 하고 상대방은 뭔가 상대방만의 이유로 나는 우리 관계가 결혼까지는 아닌 것 같아. 동거까지는 아닌 것 같아. 아직 가족을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아.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서든 자기의 그런 감정적인 이유를 들어서든 나는 비혼주의자야 라는 이런 선언을 하든 여러분을 좀 일부러 철벽을 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일부러 여러분에게 선을 그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은 그 지점에 뭔가 좀 상처를 받아서 불만을 겉으로 내보이지는 않지만 나도 독립적인 사람이야. 나도 필요 없어.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그냥 냉각시켜버리는 그런 지점이 여러분과 상대방에게 좀 오랫동안 여러 번 반복됐을 법하다라는 그런 에너지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상대방의 갈등이나 단절이 발생한 게 아닐까 그런 근원적인 원인이 있으신 게 아닐까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의 최근 근황, 상대방이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3번님 상대방의 최근 근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3번님 상대방의 최근 근황.
상대방이 지금 뭔가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되지 않고 단절되어 있고 뭐 얘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헤어져 있고 한 상황이 자신에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신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기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이 관계를 다시 이어나가야 할지, 다시 재개를 해야 할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할지,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자고 해야 할지, 아니면 그 반대로 우리 관계를 여기서 종지부를 찍어야 할지, 매우 우리가 공고한 관계라고 생각했고 어른스러운 관계라고 생각했지만 열정이 좀 부족한 관계라고 느껴서 여기서 스톱해야 할지, 내가 뭔가 직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고 그 사이에서 갈피를 잡기 어렵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일단은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 라는 게 상대의 근황이고, 이거는 상대가 이미 뭐 자기 일적으로도 어떤 교착 상태이고 자기 주변을 둘러싼 상황이 뭔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게 좀 수동적으로 지내게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뭔가 결단을 내리기에는 모든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 내가 이사를 가고 싶은데 집에 계약이 걸려있다. 내가 뭔가 내 주변 상황을 정리하고 이직을 하고 싶은데 내 계약 형태가 달려있다. 그래서 자기가 행동하고 싶은 방향이 있고 아니면 그 중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긴 한데 언제까지나 미룰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근데 정작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결정적인 장애물이 존재하는 상황. 이분이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분은 여러분에게 자기 속을 막 털어놓거나 이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떤 여러분에게 어떤 신호로 갈까봐. 자기는 진짜 이 자리에 완전히 못 박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완전히 얽매여 있어요. 자기를 얽매는 그런 외부적인 족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는 가만히 견딜 수밖에 없고, 이거는 참는다는 표현보다는 견딘다는 데서 나 하루하루 날짜를 카운팅할 정도로 내가 뭐 계약이 있으면 이 계약 기간이 언제 끝나나 카운팅할 정도로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내가 좀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인내하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든 그냥 균형을 잡아서 매일매일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일로서든 다른 사람과의 교류에서든 여러분과의 관계에서든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고 말 그대로 무의의 상황을 유지한다라는 게 상대방의 최근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딘가에 강하게 얽혀있다, 얽매여있다. 어떤 외부적인 요소, 어떤 외부적인 인물. 그래서 이 사람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고 자기의 행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있어서 그래서 자기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그냥 인내하고 있다라는 게 이번의 근황이거든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어떨지, 3번님에 대한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마음은 진짜 뭐랄까, 이 관계가 과거와 같은 형태로 지속되기에는 힘들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이 뭔가 이 관계에 있어서 단단히 수틀린 부분이 있다고 느낀다거나 이 관계가 이제는 옛날과 같은 형태로 그렇게 유지될 수는 없구나. 우리 예를 들면 예전에도 이렇게 냉각되었다가 다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냉각되었다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대면 하다가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냥 화해가 되고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하는 일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쉽게 지나가지 않겠구나. 그렇게 지금 이 갈등, 지금 이 어떤 헤어져 있는 상태라거나 이 단절을 없었던 일로 그냥 넘길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지금까지의 관계는 여기서 이렇게 끝이 났다라고 받아들여야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하겠구나. 지금까지의 관계가 이렇게 흘러왔다고 해서 그 관성에 내가 의지를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게 이 사람의 가장 큰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여러분을 얼마나 오랫동안 만났든
어떤 형태로 만났든 어떤 방식으로 자기가 이 관계에 임했든 이제는 그 관계는 끝난 관계라는 게 3번님 상대방의 마음속에 가장 강하게 들어와 있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 그렇다면 결정을 반드시 자기가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 제3의 요인이 있어서, 제3의 인물이 있어서 뭐 일자리를 받고 싶은데 계약이 있든, 이사를 하고 싶은데 마찬가지로 계약이 있든,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자신의 그런 다른 행동을 제약을 하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요인이 있어요. 하지만 이 상황이 끝난다면 자기는 움직여야 해요. 이 상황이 끝난 대로 자기가 움직여야 하고, 그때가 오기를 강력하게 갈망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행동을 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자기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자기가 이 관계에 있어서 어떤 액션을 정말로 취해서 이 관계의 전환이 될 수 있기를. 왜냐면 여태까지의 관계는 이미 끝났고 이 관계가 자연스럽게 다시 재생될 거를 자기가 의식하거나 어떤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에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 여러분에게만 의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가 결정을 내려야 되고 자기가 움직여야 되고,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때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뭔가 우리 사이에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회복이 되기를, 치유가 되기를, 과거의 그런 연애의 형태가 아니라 새로운 사랑의 형태가 가능해지기를, 이거를 굉장히 강력하게 바라고 있어서 우리 관계가 긍정적으로 나가기를 바라지만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다. 근데 그 때가 오면 내가 결단을 내리겠다 라는 게 지금 상대방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감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서 상실감을 당연히 느끼죠. 왜냐면 여태까지 관계는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자기가 놓칠 수 없는 사람이라고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생각하는 우리의 그런 관계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맞아요.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나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상대방이 지금 괴롭다, 고통스럽다, 그래서 바뀌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그 바뀐 후의 삶은 안정적일 것이고 평화로울 것이고 훨씬 더 나은 형태의 관계일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우리 관계에 대해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관계를 버렸는지 등졌는지 끝내려고 하는지 라고 묻는다면 답은, 이 사람의 마음은 아니요. 지금 마음의 상처가 크고 자기가 옴짝달싹할 수 없고 자기 심정이 괴롭고 지금 상황이 너무 자신에게 잔인할 정도로 괴롭지만, 근데 그 이후에는 밝은 그런 이동의 움직임, 자기가 뭐 묶여있는, 자기를 뭔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자기를 놓아주는 때, 자기가 너무 집이 멀고 여러분과 집이 멀어서 관계가 대면대면했었다면 이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고, 자기가 뭐 직장 때문에 여러분과 대면대면했었다면 마찬가지로 직장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것이고, 어떤 가족의 제약으로 우리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 제약이 풀리는 때가 올 것이어서, 그 때가 온다면 우리 관계는 어떤 안정적인 형태로 나아갈 수 있고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라는 의지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상대방이 지금은 매우 여러분의 눈에는 무기력해 보이고 스스로도 무기력하게 느낄 텐데, 근데 어떤 때가 온다면 내가 이런 무기력함을 이겨내겠다 라는 그런 의지가 지금 마음속에 좀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그렇다면, 상대방이 3번님을 떠올릴 때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뭘지, 3번님을 떠올릴 때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을 보도록 할게요. 가장 많이 하는 생각. 사모님을 떠올릴 때는 혼란스러워요.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 불안해요. 3번님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좋아지지는 않을 거고 내가 액션을 취해야만 좋아질 테니까. 그래서 너무 불안하고 답답해요. 자기가 노력하고 싶은데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답답하고, 그래서 혼란스럽고 괴로워요.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버티는 일밖에 없다 라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해서 답답하고 압박감을 굉장히 강하게 느끼고,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거를 잃지 않도록 나는 지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감히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다. 지금 나를 옥죄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내가 지금 이겨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지금 네가 볼 때에는 너무나 무력한 상황일 거고 나 스스로도 굉장히 무력하게 느껴져. 그래서 3번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매우 혼란하고 답답하고 이 관계를 그냥 놓아줘야 할지 라는 생각도 많이 해.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과연 그때가 언제 올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 라는 이런 혼란한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에 좀 가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랄까, 이 사람으로서는 그 혼란함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지도 몰라요. 이 사람의 성향상, 이 사람의 그런 스타일상 자기의 그런 세이프티 존을 구축해놓고, 아 나는 뭐 이 선을 넘는 관계는 나는 하지 않겠어 라고 늘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3번이 이렇게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3번과 이렇게 관계를 오랫동안 가져갈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혼란을 느끼고 하는 게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의 그런 2중 3중으로 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요인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3번님에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있을지, 3번님에게 상대방이 원하는 것. 와. 3번님이 3번님이 행동해줬으면 좋겠다. 3번님은 그만큼 힘이 있는 사람이고 3번님은 그만큼 뭐랄까, 나보다 더 성숙하고 나보다 더 그릇이 큰 사람이고, 그리고 나보다 뭔가 이 상황을 잘 이해할 것 같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역경과 고난과 이 속박을 나는 다 말하지 않았지만 이해해 줄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새로운 움직임을 취하고 새로운 신호를 주고 하는 게 3번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 뭔가 지금 내가 행동을 취하기에는 나는 그게 지금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를 기다려야 되지만 3번이 먼저 행동한다면 그래도 좀 문제 해결이 빨리 되지 않을까? 우리 관계가 새롭게 재생되는 시점이 빨리 오지 않을까? 우리가 좀 더 빨리 희망을 경험하고 긍정적인 상태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3번이 먼저 행동을 취해줬으면 좋겠고, 3번은 그럴 만한, 그렇게 좀 우리 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꾀할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해. 라는 게 이 사람의 기대이고 이 사람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재생력과 여러분의 그런 의지를 매우 기다리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여러분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이런 게 상대방의 지금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상대방의 3개월 내 행동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3개월 내 행동력, 좀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지. 상대방이 행동을 취한다면, 여러분이 기다린다면 첫째 딸이나 둘째 딸에는 어떤 뚜렷한 행동을 조금 보여주지 않을 것 같고,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내가 지금 뭐 상태가 조금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 라고 이렇게 근황을 전하는 정도? 그리고 근황도 솔직하게 전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에게 나 괜찮다라는 정도로만 조금 대면대면하게 전하는 정도가 이 사람의 최선일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 나름대로는 그게 진짜 최선을 다하는 행동이 될 테고, 이 사람이 비로소 행동을 취하거나 어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그래 이거지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때에는 세 달째, 첫 달, 둘째 달은 조금 어렵고 세 달째 정도가 되어서야 상대방이 행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기대를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상대방은 여러분이 행동해야 우리 관계가 빨리 나아질 거고, 내가 지금 이 족쇄에 묶여있는 한 행동할 수 없다는 거를 3번님이 이해해 줄 테니까 3번님이 먼저 조금 명확하게 액션을 해주면 좋겠다 라는 기대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가 뭔가 명확한 행동을 취하기까지는 조금 시일이 걸릴 수 있는데, 그래도 흐름으로는 첫째 달, 둘째 달, 뭐 이게 뭐 차단되거나 여러분이 연락한다고 해서 받아주지 않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면 상대방이 응답하고 그냥 또 이렇게 대면대면하게 대화가 이어지는 정도의 흐름이 첫째 달, 둘째 달에 있다가 셋째 달에 상대방이 조금 뚜렷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그런 형태여서 여러분이 먼저 행동을 취하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오라클 카드까지 한 장 뽑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오라클 카드. 새로운 달,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으세요.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받아들이세요. 그런 변화할 수 있음을 받아들이세요. 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뽑으신 게 비슷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는 형태로의 해결책이 있을 수 있다. 이 오라클 카드, 첫 번째 뽑으신 오라클 카드가 페르세폰의 오라클 카드라서 이게 땅에서 뭔가 과일이 썩어서 떨어지면 씨앗이 되었다가 다시 싹을 틔우는 그런 거를 의미하는 카드를 뽑으신 거니까, 여러분이 이 관계는 완전히 끝났어, 상대방이 먼저 움직이지 않는 한 나에게 이 관계의 시작은 없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는 형태의, 여러분이 이건 나의 옵션이 아니야 라고 여태까지 그냥 거부했던 그런 옵션을 채택했을 때 여러분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람과의 관계만 나는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 나는 지금 다른 사람과 만나더라도 그 사람과 결혼하고 인생을 꾸리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 라는 것을 여태까지 고려하지 않으셨다면 심지어 그것까지 옵션이 될 수 있다 라는 얘기고, 나는 상대방이 연락할 때까지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겠어, 오직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만 이 관계는 시작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셨다면, 의외로 여러분이 먼저 얘기를 하시는 게 이 관계에 있어서 어떤 변화의 키가 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여러분의 어떤 양보, 여러분의 어떤 타협, 내가 오래된 관계를 버리겠다 라는 이런 새로운 결심, 약간의 고통이 따를 수 있는 변화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 새로운 옵션을 받아들였을 때 이 관계가 변화할 수 있고 여러분의 그런 애정이 변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카드여서 조금 의미심장한 카드가 아닐까 싶어요. 3번님 그 관계에 한번 잘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조금이라도 리딩이 진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번님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4번님과 상대방 서로 어떤 인연이실지 두 분의 인연성부터 보도록 할게요. 4번님과 상대방 서로 어떤 인연이실까요? 두 분의 인연성은 조금 이렇게 두 분이 섣부르게 시작하셨다, 조금 빠르게 시작하셨다, 근데 만나고 보니 좋더라 라는 정도로 요약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두 분이 조금 예상치 못하게 시작하셨을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하게 어느 한 분이 그냥 갑자기 확 대시를 하셨거나, 좀 일적으로 그냥 아는 관계인데 한쪽이 호감을 갖고 있다가 그냥 왈칵 그 호감을
쏟아냈는데 그냥 그게 흐지부지 관계로 넘어가 버렸다. 이러한 형태 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진지하게 뭐 생각을 하거나 우리가 뭐 만날 거라고 예상을 하거나 이런 관계도 아니었는데, 근데 시작하고 나니까 좋더라. 두 사람이 굉장히 좋았고 잘 맞는다는 것을 느꼈고, 그런 긍정적인 기분을 빨리 경험을 했다. 근데 두 분이 뭔가 좀 이렇게 좀 템포가 다 빨라요. 두 분 다 성격이 좀 급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지루한 거를 싫어하시거나 좀 이렇게 도파민을 자주 찾으시거나 좀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시는 경향이 두 분 다 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뭔가 빨리 결단, 빨리 행동, 빨리 접근, 뭔가 이렇게 막 추진하고 돌파하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새로운 감정을 경험하고 그런 거를 즐기다 보니 그만큼 좀 권태기도 빨리 오고, 우리가 그래 이렇게 시부지기 시작했더니 그만큼 빨리 잘 질려버렸구나 라는 갈등도 겪고, 근데 또 다시 그러한 리셋의 시기를 지나면 다시 두 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에 그런 업다운이 좀 있는 인연일 것 같고, 늘 이렇게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너무 서로에게 질렸어, 나 너에게 정말 질렸어,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게 맞아? 라는 이런 좀 서로 이렇게 좀 상처되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마치 다시 열정적인 그런 관계에 접어드는 연인들처럼 업앤다운이 좀 있는 관계가 아니실까 싶어서, 두 분은 뭐 좋게 말하면 늘 열정이 넘쳤다가 싸움도 했다가 다시 열정이 넘쳤다가 하는 형태인 거고, 나쁘게 말하자면 이 감정의 그 격변을 어떻게 좀 부드럽게 만들 수 있을지가 두 분 관계에 있어서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 두 분이 만나서 좀 지루하실 틈은 없겠어요. 늘 이렇게 너무 좋을 때는 너무 좋고 막 데이트가 진짜 너무 뜨겁고, 이 싸울 때에는 서로 진짜 우리 완전 질려버렸어요 라는 이런 또 싸움을 하시고, 해부칠 자주 하실 수도 있겠고, 이 롤러코스터를 우리가 좀 자주 탄다 라고 생각하실 만한 분들이 그런 두 분의 그런 빠른 성미, 빠른 성장, 그 빨리빨리 뭔가 추진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성급함, 조급함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만나시다 보니 이렇게 좀 관계도 업다운이 반복되는 관계가 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상대방의 성향, 상대방이 좀 어떤 성향을 가지신 분일지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4번님 상대방의 성향. 의외로 되게 로맨틱한 분이신 것 같은데요. 상대방이 좀 의외로 소년소녀 같은 구석이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몰랐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막 되게 강건해 보이고 리더십 있어 보이고 단단해 보이고 이런 분이라 해도 속으로는 굉장히 좀 예민하고, 자기 상처 잘 받고 내 상처 잘 받는 거 보여주고 싶지 않아 하고, 하지만 드라마 보면서 막 울고 동물농장 보면서 울고 하는 그런 좀 여린 심성을 가지신 분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진 않아요. 자기의 이 여린 모습, 어떤 부들부들한 모습, 그리고 잘 다치는 모습, 어떤 아주 부드러운 마음이나 동정심, 어떤 연민,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지는 않고 여러분에게도 가끔은 좀 숨기는 것 같아요. 자기가 상처 입은 부분이 있거나 좀 토라진 부분이 있거나 마음을 다친 부분이 있으면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다 공유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람과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예민한 걸 알았다, 좀 의외로 개복치인 것을 알았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나, 어떻게 다쳤는지는 잘 모른다 라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두 분이 싸웠을 때 여러분은 진짜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상대방이 막 폭발하기도 하고 입을 닫기도 하고, 뭔가 상대방의 마음이 크게 변화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도저히 갈피를 못 잡겠어요 라는 그런 지점도 분명히 있으셨겠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상대방의 마음이 의외로 여러분의 생각과는 다르게 조금 어린아이 같기도 하고, 천진한 구석도 있는데 그만큼 좀 종잡을 수 없는 구석이 있고, 그런 거를 다 공유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좀 혼란스럽고 답답한 심정이 있었다
라는 게 상대방의 그런 성향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그냥 꿈을 꾸는 사람 같기도 하고, 남들에게는 되게 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고 차갑게 보일 수도 있고, 그냥 좀 감정적이지 않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관계를 시작했을 때에는 우리 관계에 대해서 막 여러 포부들을 늘어놓을 때도 있었고, 아니면 아예 그러한 모습을 그냥 탁 닫고 냉랭하게 예민하게 엄청 상처받은 사람처럼 막 굴 때도 있었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좀 종잡기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실 만한 부분이 있는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소녀 같은 기질이 있는 분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에너지는 좀 어떠실지, 여러분의 에너지도 보도록 할게요. (4번님의) 에너지. (4번님은) 진짜 달라요. (4번님과) 상대방이 업다운을 자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과 상대방이 상당히 좀 대비되는 기질을 가지신 분 같아요. 여러분은 웬만하면 그냥 인내하고, 여러분의 감성이 여리지 않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겉으로 보기에는 강해 보이는데 속은 되게 여리고 집에서 혼자 드라마 보면서 우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밖에서는 여러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얘기 잘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솔루션을 제시해주고 이런 사람인데, 막 드라마 보면서 울거나 막 상대방의 행동 하나하나를 이렇게 해석하면서 울거나 하진 않아요. 여러분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그런 인내, 여러분의 그런 감정적인 그런 회복성, 이런 거를 보고 상대방이 감탄할 정도로 여러분은 좀 단단한 구석이 있고, 여러분만의 그런 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정도로 배려해주고 이 정도로 공감해주지만 그 이상 나를 상처 주지는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리고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한편으로는 베풀 수 있는 힘도 있죠. 그래서 상대방이 여러분의 그런 좀 나이에 안 맞는 어른스러움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매우 성숙한 태도, 매우 강한 태도, 마치 세상을 아주 많이 겪어본 사람만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태도를 여러분이 갖고 있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아우라를 풍기는 사람이죠. 저 사람은 굉장히 능력도 있고 태도도 훌륭하고 가치관도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절로 좀 여러분을 나이보다 좀 어른스럽게 보고 굉장히 능력치를 높게 평가하고 여러분의 그런 강한 태도, 강한 인성을 높게 평가하고 하는 기질이 있어서 여러분도 스스로 그런 부분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한 그런 세파나 이런 데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은 잘 흔들리지 않는데, 근데 유독 상대방은 너무 업다운이 심해서 여러분은 종잡기가 힘들어요. 이 사람을 종잡기 힘들고 이해도 안 되고, 왜 이렇게 사람이 예민한 건지, 왜 이렇게 개복치인 건지, 왜 이렇게 내 예상과 다른 형태로 움직이는 건지, 막 내 말을 확대 해석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왜 나를 배려해주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너만 힘드냐? 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이 관계에 현타가 와서, 그래서 그때 권태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이 정도로 배려해주는 게 맞아? 내가 늘 다른 사람한테는 늘 배려하지만 이 사람은 사실 나의 내밀한 그런 부드러운 부분, 나의 연약한 부분을 나도 의지하고 싶고 나도 기대고 싶은데, 내가 늘 이 사람을 지탱해주는 게 맞아? 이건 너무 불공평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시면서, 그래서 좀 이 사람에게 좀 지치고 한 번씩 속세를 떠나고 싶고, 여러분도 암만 평가가 좋고 훌륭하다고 좋은 얘기를 들어도 여러분도 사람인지라, 나도 인내의 한계가 있고, 나도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나도 나 혼자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내 연인에게 의지하고 기대고 호소하고 싶은데 내 연인은 자기 힘든 얘기만 하느라 나의 힘듦을 들어주지 않네? 그런 지점이 여러분에게 좀 힘들게 괴롭게 다가왔을 수 있고, 내가 만날 사람은 이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지점이 아마 두 분의 지금 갈등에 있어서 좀 가장 큰 원인이 되시는 지점이 아닌가. 지금 두 분이 떨어져 있거나 서로 대화를 하지 않거나 하는 상황이시라면 그런
원인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강함과 상대방의 예민함. 근데 여러분도 예민한 사람인데 알고 보면 상대가 좀 강해졌으면 좋겠는데 상대가 그렇게 태도를 취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지치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최근에 근황이 어떤지, 상대방의 최근 상태, 근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4번님 상대방의 최근 근황, 최근 마음 상태. 4번님 상대방의 최근 마음 상태. 네, 이분이 진짜 예민한 분은 맞고 감성적인 분은 맞네요. 지금도 좀 예민한 시기, 예민한 시기고 감성적인 시기고 감정적인 시기예요. 자기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고 이것을 뭐 잡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라도 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 뭔가 낙담하는 감정과 희망의 감정이 모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유는 이 사람이 지금 몸은 의외로 편해요. 자기가 뭐 일이 바쁘다 안 바쁘다 이걸 떠나서 재정적으로 현실적으로 크게 고민할 만한 지점은 없어요. 자기가 지금 뭔가 노력을 해서 성과를 경험하고 있다거나 여태까지 고민해오던 일이 있었지만 그것의 솔루션을 찾았다거나 뭔가 자기가 이제 한시름 놓을 수 있는 때가 왔다거나 그래서 어떤 자기를 괴롭히는 현실적인 일은 좀 줄어들었고 내가 어떤 현실적인 문제, 실제적인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한숨 돌릴 수 있는 때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여지, 여유, 시간이 생긴 거예요. 자기는 이제 그런 시간만 있으면 고민을 하고 자기 감정을 이렇게 어떻게 할지, 나의 지금 마음은 어디로 향해 있는지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매우 낭만적일 때도 있고 어떻게 좀 이상적으로 움직이고 싶을 때도 있고 이렇게 막 충동적인 행동을 저지르고 싶을 때도 있고 근데 이 충동을 억제하고 있어요. 스스로 내가 지금 이렇게 갑자기 뭐 밤중에 잔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싶고 아니면 우리 그냥 완전히 정리하자라는 이런 충동적인 문자를 보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업앤다운이 자기 스스로 계속 있는데 근데 이거를 자기가 가까스로 동여매고 있다. 내 머릿속에 그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으로 이 충동을 억제하고 있다. 내가 어떻게든 좀 우리 관계에 있어서 어떤 실체에 도달하고자 진실에 도달하고자 지금 내가 그런 충동적인 행동을 좀 자제하고 있다라는 게 이 사람의 그런 현재 근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좀 여유가 생겼고 약간 편안해졌고 당장 해결해야 할 일은 없고 그래서 이러저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좀 부합하는 설명이 아닐까 싶어요. 자기가 혼자 지내보니 의외로 또 편하기도 하고 혼자 지내보니 의외로 감정적으로 휘둘릴 일이 여러분 때문에 속 끓일 일이 없다. 그래서 내 자신을 이렇게 좀 여러분에게 어떠한 긍정적인 신호든 부정적인 신호든 표출하는 거를 그냥 억제하고 지금 그냥 혼자 있는 상황을 그 자체를 유지하려고 하게 된다라는 것도 이분의 근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의 여러분에 대한 속마음을 볼게요. 여러분에 대한 속마음은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라는 게 좀 속마음인 것 같기는 해요. 이게 뭔가 새로운 시작. 근데 새롭고도 좀 신중한 시작을 원해요. 자기도 이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충동적인 면이 많았고 내가 좀 좌지우지 되는 면이 많았고 여러분에게 믿음직스럽지 못한 면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았다는 거를 좀 스스로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튼튼한 우리 관계가 좀 잘 뿌리를 내렸으면 우리 관계를 다시 시작함에 있어서 이것이 좀 흔들리지 않는 관계가 되도록 확실히 안정적인 형태로 다시 출발할 수 있었으면 그리고 내가 그 관계에서 무게중심을 잡을 수 있었으면
그 말인즉슨 이 사람은 이번에 이제 우리 관계가 다시 시작하면 그거는 이제 뭐랄까 좀 계약을 동반하는 그런 관계. 이제 물리는 건 없어요. 이 관계에 있어서 물리는 건 없고 도망가는 것도 없어요. 이 관계는 이제 지금 다시 시작한다면 그거는 이제 확실한 관계. 끝이 없는 관계. 둘이서 이제 가정을 꾸리든 결혼을 하든 같이 살든 어쨌든 뭐 헤어짐을 생각하지 않고 둘이 이렇게 약조된 관계로 넘어가는 것. 그 다음 단계의 관계로 넘어가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금 이 관계를 다시 개시한다면 이제는 나는 혼자 사는 삶은 없어 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은. 그래서 그런 관계가 시작된다면 나는 좀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싶고 내 마음의 준비를 잘 하고 싶고 그리고 무게중심을 확실히 잡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게 이 관계에 있어서의 자기의 생각, 자기가 우리 관계에 있어서 그리는 그림. 그러니까 다시 시작된다면 여기는 이제 물러섬은 없다 인 거죠. 상대방이 지금 생각하는 우리의 관계가 이러한데 나에 대한 감정과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상대방이 생각하는 우리의 관계에 우리 관계는 확실히 새롭게 시작하면 이제 그거는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구속력을 가지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 뭐 같이 사는 그런 동거의 형태일 수 있고 가정이 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 이제 이 관계의 그 다음이라는 생각. 우리가 관계를 새롭게 시작한다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이 관계를 모두에게 알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이 사람에게 확실하거든요. 자기는 이제 그 직전에 그거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뭐랄까 좀 자기 스스로 이제 확인을 하고 좀 휴식을 취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과연 그러한 관계에 이제 직면했을 때 충분히 여러분에게 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여태까지 보여준 모습이 아니라 좀 평화로운 모습, 안정된 모습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가? 그래서 내가 그 상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내 에너지를 좀 비축해 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에너지를 좀 보존하고 비축하고 회복해서 이 관계를 이제 모두에게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뭐 내가 이제 내면적으로 자기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참 회복도 많이 했고 싸움도 많이 싸웠고 여러분에게 내가 뭐 심한 말도 많이 하고 약한 모습도 많이 보여줬는데 만약에 우리 관계가 다시 개시된다면 그때는 진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니까 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들어서기 전에 내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이 사람은 스스로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떠올릴 때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무엇일지, 여러분을 떠올릴 때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을 떠올릴 때 가장 많이 하는 생각. 여러분을 떠올릴 때 가장 많이 하는 생각. 와. 여러분을 떠올릴 때 너무 절망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고 격정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 감정을 추스를 수 없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하는 걸 보면 이분은 진짜 좀 예민한 분이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자기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흔들리고 요동치고 자기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자기 마음속에 있어서 무게중심을 찾으려고 하고 자기는 어쨌든 지금 회복하는 시간이고 내 스스로를 좀 감정을 추스르는 시간이고 이 다음 단계로 내가 어쨌든 좀 나아가려면 내 스스로를 잘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포부는 그럴지언정 마음은 자꾸 흔들리고 다시 한번 충동에 휩싸이고 뭔가 충동적인 행동을 취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여러분에게 그런 뭐 메시지를 바로 보낸다거나 하고 싶기도 한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여러분과 관계를 다시 개시하고 뭔가 우리가 결혼을 하자, 가정을 꾸리자 이런 단계로 접어들 것만 같은데 그럴 단계로 나아가기에는 아직 자기가 준비가 안 돼서 너무 위태롭고 불안하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 종잡을 수 없는 마음을 나 스스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를 내가 균형을 잡고 좀 통제하는 게 지금 나의 과업이다 라는 게 이 사람의 여러분을 떠올릴 때 하는 생각인 것 같거든요. 좀 여러분을 생각하면 갑자기 연락하고 싶은데 근데 그러지 말자 라고 참는 거예요. 자기가 실수할까봐. 상대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원하는 것. 상대방이 4번님에게 좀 원하는 것이 있을지. 상대방이 우리 관계에 대해서 너도 충분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조금 진정성 있게 여러분에게 바라고 있네요. 너도 나 때문에 뭐 힘들었지, 너도 나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웠지,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고, 우리 관계에 있어서 너는 정말 좋았니? 너는 정말 편안했니? 너는 정말 네가 원하는 것을 얻었니? 아니면 그냥 날 그냥 받아주고 날 그냥 관성적으로 계속 만나고 우리 관계가 그렇게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는 중에 너도 많이 지칠 건 아니니? 그래서 네가 정말로 이 관계가 옳다고 생각하니? 너도 너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충분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너도 그만큼 혼돈스럽고 너도 그만큼 혼란스러울 거야. 그러니까 너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네가 원하는 결론에 도달했으면 좋겠어 라는 게 이 사람의 좀 진정한 속마음이에요. 여러분과 이 관계가 쉽지 않았다는 걸 알고 이 관계가 좋을 땐 좋고 나쁠 땐 나쁘고 그거를 패턴을 너무 그려왔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지점에서 힘들어하는지도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관계에서 너무 맞춰주고 너무 받아주고 하면서 너도 좀 짜증스러웠지, 너도 힘들었지, 너도 너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 관계에서 어떠한 부분이 너에게 좋았는지, 너가 정말로 이 관계를 계속 가져나가고 싶은 건지 그거를 네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너도 너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을 해 라는 속마음이 이 사람의 좀 진심 어린 속마음. 여러분이 나 때문에 결정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 라는 게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3개월 내 상대방의 행동력까지 보도록 할게요. 3개월 내 상대방의 행동력. 의외로 첫째 딸의 행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런 충동적인 행동을 하실지, 어쨌든 좀 자기가 감정을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커서 첫째 딸에는 여러분에게 좀 메시지를 보내거나 자기가 어떤 만나자라고 제안을 하거나 우리 얘기 좀 하자라고 그런 제안을 하고 그리고 꽤나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을 만한 시점이 첫째 딸인데, 그때를 지나고 나면 오히려 좀 이 사람이 다시 위축되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행동한 게 과연 맞아? 그렇게 되게 잘한 짓일까? 내가 또다시 못난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닐까? 아니면 내가 우리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불안을 느끼는 게 우리 관계가 나에게 좋은 건가? 라는 이런 고민의 패턴에 다시 빠질 만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첫째 딸에 만약에 이 사람이 먼저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이 좀 그거를 기점으로 삼아서 여러분도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둘째 딸에는 이 사람이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 같고 여러분이 연락해도 이렇게 잘 받거나 긍정적으로 이렇게 할 것 같진 않아서 약간 좀 소강되는 꺾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 딸이나 셋째 딸에 다시 조금 나아지는 기미가 있으니 그때 얘기를 다시 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쨌든 첫째 딸이 이 사람이 좀 감정적으로
조금 안정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는 이 내 마음속에 이 충동을 이길 수 없다 라고 갑자기 연락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감정이 교차하는 시기가 첫째 딸인 것 같아서, 아무래도 첫째 딸에 여러분도 좀 내밀한 얘기, 솔직한 얘기, 그동안 나의 심경을 얘기하고 싶다면 첫째 딸이 좋으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하거나 뭔가 자기의 동태를 알리려 하거나 한다면 그때를 한번 잘 활용하심이 어떨까 싶고, 아니면 아예 그냥 여러분도 충분히 생각하시고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정도에 다시 얘기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흐름이라고 보이는데, 첫째 딸에 이 사람이 먼저 행동할 때 그거를 이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그림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라클 카드까지 좀 뽑아보도록 할까요? 오라클 카드. 여러분이 뽑으신 오라클 카드는 어떠한 불안정성이라도 그거를 뚫고 나아가세요. 그것이 어둠이 얼마나 깊든, 얼마나 불안해 보이든, 얼마나 위험해 보이든 그거를 뚫고 지나가세요 라는 카드를 뽑으셨어요. 여러분이 처음에 뽑으신 카드도 희망이죠. 지금 이 관계가 얼마나 불안해 보이든, 얼마나 가망 없어 보이든, 얼마나 컴컴하게 느껴지든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씨가 있다면 그 불씨를 믿고 따라가세요 라고 말하는 카드를 뽑으셨기 때문에, 두 카드가 뭐 동일하죠. 그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런 빛이 있다면, 뜻이 있다면 그거를 뚫고 나아가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거는 이제 리딩을 저는 들으시는 분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빛이 다를 것 같아요. 이 관계에 있어서 나는 정말 다 주었고, 줄 수 있는 것을 다 주었고, 최선을 다했고, 이제는 놓고 새로운 데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 관계가 자꾸 나의 발목을 잡는다 라고 생각한다면, 희망을 갖고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시는 것도 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관계에서 나는 정말 많이 지쳤지만 그래도 이 관계가 나에게 주는 것이 많았고, 여전히 나에게 불안한 사람이고 힘든 사람이라고 해도 한번 좀 더 밀어붙여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희망을 갖고 저 사람의 마음이 이렇구나 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상대방에게 먼저 나아가시는 게 이 관계를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하실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드는 카드들입니다. 그래서 4번님 한번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번 적용해 보시거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또 카드 리딩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드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